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일본 경제보복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올해 출범하는 등 정치권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을 포함해 한국과의 민간 교류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끝나자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대구,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의 이른바 노쇼 논란에 대해 주최 측을 상대로 티켓값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축구 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사들이 전광훈 대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행사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멋대로 썼다는 건데 전 목사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간과 정부, 정치권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도 이번 주에 출범합니다. 일본에 인맥이 있는 국회의원들도 곧 일본을 방문해서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앞두고 이제야 초당적 대응 태세가 갖춰졌습니다. 계속해서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은 오늘 두 차례 만났습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정부, 그리고 여야 5당이 각각 참여하며 그 명칭은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로 한다. 정부에선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고 대한상의나 중견기업연합회는 물론 양대 노총 위원장도 함께합니다. 직접 피해의 주체가 되는 기업 측하고 종사자의 대표인 노조 측하고 국회 차원의 방일단도 초당적으로 꾸려졌습니다.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지일파 의원 10명이 나섭니다.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인 누카가 자민당 의원과의 만남 등 일본 내 4개 당과 만납니다. 한국의 우호적인 온건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보겠다는 겁니다. 외교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정부 간에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자 이런 말을 일본 측에 전달하려고. 이번 달 31일 국회 방일단의 활동과 민관정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리면서 정치권의 대일 대응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한일 갈등과 대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민간 교류는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이고 자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의 윤곽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규제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유력합니다. 시행 시점은 공포 3주 뒤인 다음 달 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다음 달 24일과 맞물린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늘 지소미아는 2016년 체결 이후 해마다 자동 연장돼 왔다며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が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 일본과의 행정교류 중단을 선언한 부산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자치단체와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두 나라의 장래를 위한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억지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한일 두 나라 장관급 만남 제의를 거듭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아시아태평양 16개 나라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일본은 일정상 안 된다 이렇게 거절 통보해왔습니다. 지난주 WTO 회의에서도 양자 협의를 거부한 바 있죠.
미국도 일본의 태도에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16개국이 모여 거대 FTA 협상을 벌이는 RCEP 회의.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도 부정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한편으론 장관급 만남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여기서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에게 양자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정상 만나기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지난주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도 한국 측의 공개적 양자 협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제가 조목조목 잘 알기 쉽게 송곳으로 창호지를 뚫듯이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시면은 양자 테이블로 나오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을 계속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IT업계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 등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일본과의 대화는 열려 있고 대화의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닷새간 예정됐던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받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제주를 찾았습니다. 동행을 최소화한 비공개 개인 일정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로 복귀해 오늘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받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비서실장 보고를 받은 뒤 일부 수석들과 오찬을 하며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조치에 따른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는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품목별, 기업별로 우리 대응 능력을 파악한 데 이어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대응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며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특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날짜는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1일.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 직전입니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합니다. 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일본이 추가 조치를 보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다만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태도의 이중성이나 근거 없음은 중국에 대한 수출과 비교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략 물자가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과 타이완은 그대로입니다. 객관적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략 물자 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하는데도 일본이 우리만을 표적 삼고 있습니다. 이건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건이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도체 소재 3가지. 벌써 4주째지만 한국 수입은 0건. 일본은 안보를 내세웁니다. WTO で認められている安全保障のための輸出管理制度の適切な運用に必要な見直しでありますので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중국은 1개만,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는 어디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엔 개별 허가 없이 일본에 불화수소가 수출됩니다. 다른 2가지 핵심 소재도 3년간 개별 허가가 필요 없는 포괄 허가로 이들 국가에 수출합니다. 일본 정부 고시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제 전략 물자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괄 허가를 허용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안보상 이유로 개별 허가로 돌린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WTO의 규범, 가트 협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가 임파셜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 관리를 잘하는 한국만 오히려 안 된다는 이중잣대는 국제 여론전에서도 일본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민경입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이른바 경제 보복이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 사이 일본 거부 움직임이 확산돼서 특히 관광업계에 영향이 크죠. 오늘부터 사흘 동안 KBS 취재팀이 일본 현지에서 취재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죠. 부산항에서 일본 스시마 섬을 거쳐서 후쿠오카로 들어가 봤습니다. 먼저 오늘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안과 스시마 섬 상황까지만 전해드리고 뒤이어서 후쿠오카 현지의 취재기자를 라이브로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일본행 배들이 오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잠시 뒤면 대마도로 더 친숙한 곳이죠. 일본 스시마로 가는 배를 직접 탈 예정입니다. 보통 이곳에는 아침마다 8편가량의 배가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편 정도로 줄은 상태이고요. 출국하는 수속 대기줄을 보면 방학을 맞은 휴가철 치고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일이 나오거든. 저기 방학에는 지금은 많이 빨라는 것 같아요. 부산항에서 일본행 여객선 승객은 이달 들어 지난해 대비 30%가 줄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고속선 회사 5곳 중 2곳은 아예 운항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대한해협 위를 건너고 있습니다. 스시마 섬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배는 총 2개 층으로 객실이 꾸려져 있는데 이곳은 2층입니다. 1층은 만석이지만 2층은 보시다시피 객실 곳곳이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좌석 중 65% 정도만 채운 상태입니다.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한 스시마 섬 히타카츠항. 한국 여행객을 맞이한 전세 관광버스는 5대 남짓,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今日もほとんどですね。1台だけ動いてますね、今日。1台だけ。とにかく1日も早い解決策ですね。 스시마 섬 시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이 잔뜩 진열돼 있지만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今すぐって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も、ゆくゆくはずっと続けばそういう可能性も出てきます。売り場を変え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고 있지만 백기를 통한 일본 여행도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도한 김진호 기자가 스시마 취재를 마치고 지금 이 시각 현재 kyushu 지역의 후쿠오카에 나가 있습니다. 네, 김진호 기자. 오늘 부산항에서 스시마를 거쳐서 지금 후쿠오카까지 바쁘게 취재했군요. 방금 스시마는 봤고 후쿠오카도 한국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죠. 어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돌아본 곳들은 예전 같으면 외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은 한국인이다. 이럴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후쿠오카시의 하카타항만 해도 한국 이용객의 90%가 한국인일 정도로 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다소 적막감마저 감도는 상황입니다. 신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인데요. 한국 항공편의 잇따른 휴항 소식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로의 탑승객이 30% 가까이 줄어든 그 배경에 이 일본 상품을 한국에 띄어다 파는 이른바 보따리 상인들의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따리 상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건 좀 규모가 좀 있는 손님 아니겠습니까? 일반 관광객과는 다르게. 그럼 현지에서 일본 제품을 사는 수요도 좀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관광객과 보따리상의 감소가 겹치면서 이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이 지역
할인 잡화 매장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찾는다고 알려진 주요 잡화점마다 한국인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후쿠오카의 한 백화점의 경우 이달 들어 한국인 구매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본 현지를 돌면서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 또 현지인들의 말과 생각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자. 오늘은 부산항에서 소시마를 거쳐서 후쿠오카를 봤는데 내일은 어느 쪽을 일본 현지에서 취재할 예정인가요? 예, 내일은 시모노세키인데요.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현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현지에서 김진호 기자였습니다. 이틀 전 통해 북방 한계선 NNL을 넘어서 우리 수역으로 내려왔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들이 오늘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 북한 목선은 항로를 착각해서 남하했을 뿐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선원 모두 귀환 의사를 밝혀서 인도적 차원에서 빨리 송환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상에서 해군에 예인돼 조사를 받은 북한 소형 목선이 오늘 오후 3시 반쯤 북한에 송환됐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까지 예인한 뒤 북측에 인계했습니다. 목선이 NLL을 넘어 내려온 지 37시간여 만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송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귀환하겠다는 선원들 의사에 따른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인도적 견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 자유 의사에 따라서 송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게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결론입니다. 조사 결과 북한 목선은 지난 25일 새벽 1시쯤 원산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통천항에서 출항했습니다. 동쪽 157km 해상까지 나가 오징어 조업을 하다 27일 밤 복귀하던 중 남측 해안가 불빛을 원산항으로 오인했습니다. 통천항을 향해 간다고 생각해 남쪽으로 내려오다 NLL을 넘었습니다. GPS 없이 나침반에 의존하다 항로를 착각했다는 게 선원들의 진술입니다. 목선은 군 소속 부업선이지만 선원 3명은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장이 입고 있던 군복 모양의 얼룩무늬 옷은 장마당에서 원단을 사 만든 옷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선 도체에 걸린 흰색 천은 대형 선박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부착하는 것일 뿐 귀순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원들은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장마 뒤 무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야외에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대구 스타디움 부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많이 덥죠? 네, 밤 10시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공기는 후텁지근합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대구 스타디움의 현재 기온은 28도로 여전히 뜨거운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야외 공원에 나와 돗자리를 폈고 오히려 가벼운 운동으로 땀을 내며 열기를 식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오늘 밤에도 대구를 포함한 경북 경산,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지난 21일 이후 9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장맛비가 그치면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북 경주가 35.2도로 가장 높았고 포항 35.1, 의성 34.8, 대구 34.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웃돌았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17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도 500명에 달했고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5도, 서울 32도, 29에서 35도 분포로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대구에서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세계적 축구 스타 호날두의 친선 경기 결정에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논란이 법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0명 넘는 축구 팬이 경기 주최 측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팀의 경기표를 13만 원에 산 축구 팬 이모 씨.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거금을 썼지만 경기가 모두 끝난 후 분통만 터뜨려야 했습니다. 호날두 사진을 불태우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티켓을 갈갈이 찍고 계시는 거 제가 봤어요. 약속과 다른 결장, 이른바 노쇼에 분노한 축구 팬들이 주최 측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의 소송단 모집에 사흘도 안 돼 2천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티켓을 보통 한 3, 4장, 많게는 10장까지 구매하신 분들이에요. 50%에서 70% 정도의 티켓 구매 상당액을 환불받으시면 어느 정도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조계는 호날두의 출전 여부가 경기표를 구매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적어도 45분 동안은 출전한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차례 공개됐기 때문에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60억 원의 입장권 수입을 올린 주최 측이 만약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미리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는 물론 호날두까지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다만 호날두 개인만의 행사가 아닌 만큼 주최 측에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빈장 대표님 계세요. 더 페스타 로빈장 대표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얼마 전 붕괴 사고가 난 광주의 클럽.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변칙적인 영업을 했던 건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할자치구의 특혜성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해당 클럽 업주가 적극적인 찬성 의견도 냈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의 클럽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관할구청에서 만든 이른바 감성주점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춤추는 행위가 허용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광주 서구의회가 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입법을 예고하자 사고가 난 클럽 업주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동업자들과 직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이미 2차례나 적발된 업체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한 겁니다. 이런 특혜성 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업체엔 해당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까지 만들면서 해당 면적을 초과한 이 클럽도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특혜성 조례를 만들면서 안전점검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없었습니다. 같은 조례가 시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나 광진구가 연 2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회 이상 점검은 하고요. 안전이나 그 소방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할구청은 그동안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점검을 안전점검으로 대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해서 안전 점검을 거기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이제 가름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나자 광주시는 부랴부랴 불법 건축물 특별 대책단을 만들어 관내 1,300여 군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1인 시위를 한 바 있죠.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은 정치 탄압이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그러나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채용을 직접 부탁했고 딸은 서류가 마감된 뒤에 지원서를 넣고도 정규직 합격했다는 연루된 시점과 경위, 발언이 하나하나 적시되어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보다 한 달 전 김성태 의원이 서유열 당시 KT 홈고객 부문 사장을 만나
딸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서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청탁을 받은 서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업체 파견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계약직으로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김 의원의 딸은 KT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서류 접수 마감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에도 불합격했는데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게 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준 대가라는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KT를 위해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 측과는 오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동안 딸의 채용과 관련된 모든 일은 KT가 스스로 한 일일 뿐 자신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지난 6월이었죠. 대통령의 하해를 주장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광훈 대표회장 이딴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당시 한 시민단체는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기총 소속 목사들이 정광훈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횡령과 사기, 공금 유용 등입니다. 한기총 이름으로 행사를 주최하고선 행사 후원금을 개인 계좌나 다른 단체의 계좌로 받았다는 겁니다. 전 목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한기총이 주최한 강연회. 전광훈 대표회장은 행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대회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부 재정 문제를 조사하는 한기총 조사위는 이 행사의 후원금 1,000만 원이 전 목사 개인의 계좌로 입금됐다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또 한기총이 행사를 열 때마다 안내한 후원금 계좌는 전 목사가 만든 시민단체 명의의 계좌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전 목사가 후원금을 멋대로 받아 쓴 정황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모금들이 한기총 통장이나 한기총에 입금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기총으로 입금된 거는 취임 이래 6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직원 월급을 제때 못 줄 만큼 한기총의 재정이 열악해서 사비로 행사 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의 계좌를 쓰면 다른 데로 돈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행사는 한기총 이름으로 하되 주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임원회에 다 동의를 받았어. 이딴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횡령과 사기,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인수는 세계 조선업계 1, 2위 업체의 합병이죠. 세계적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심각한 그늘이 있습니다. 두 거대 조선사의 이른바 갑질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의 보상 요구가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200여 명이 일했던 공장. 현대중공업의 배전반을 20년 넘게 납품했던 업체입니다. 4년 전 800억 원대의 물량을 발주할 거라는 말에 300억 원을 들여 새 공장을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제 물량에 결국 가동을 멈췄습니다. 물량을 1년에 350억밖에 못 받으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피해를 호소해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올해 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추진 소식까지 알려지자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청 밴드 업체의 어떤 불공정 거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슈라서 정말 저희는 그냥 쓰나미에 실려가는 돛담배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서 이 텐트를 쳤습니다.
천막을 친 지 반년이 다 돼가는 사이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는 더 늘었습니다. 일부 업체가 임금이 밀려 작업을 중단하자 두 곳은 계약이 바로 해지됐고 나머지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작업에 복귀했습니다. 상생 자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협력업체에다 대출을 해주고 임금을 주라는 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합병이 성사되면 기존의 대화 상대는 사라지고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피해 업체들의 걱정입니다. 수만 명의 임금 체불로 이어진 비폐해진 조선 산업의 문제점을 뒤로하고 기업 결합 심사에만 집중하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공정위의 두 조선사에 대한 합병 심사는 시작된 가운데 제재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청주 여중생 조운누리 양이 야산에서 실종된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경찰과 소방, 군에서 수백 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치나 유괴 같은 강력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조운누리 양이 실종된 충북 청주 근교의 한 야산입니다. 벌레가 많다며 먼저 내려간 조양이 향했을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오솔길로 내려갔거나 다시 산으로 올라가다 길을 잃었을 가능성입니다. 예상 진로를 토대로 경찰과 소방, 군에서 수백 명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일주일째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방댐 3개소, 저수지, 그다음에 인근 하천변 다 수색한 바 특이사항 발견치 못했습니다. 호우특보에 이어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날씨 때문에 조양의 건강 상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색 작업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키보다 훨씬 높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또 잔뜩 얽혀 있어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조양이 이미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즉 실종 시각과 신고 시각 전후로 근처를 지난 차량의 블랙박스와 마을의 CCTV를 조사했지만 조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조양이 납치나 유괴, 감금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부터 모든 가능성을 두고 형사 인원을 보강하여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종 당시 조양은 파란 안경을 쓰고 회색 반소매 티에 검은색 치마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한 게임 유튜버의 행동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던 게임 유튜버가 반려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분이 안 풀렸다는 듯 갑자기 강아지를 높이 들어올려 침대 위로 던져버립니다. 야, 오빠 왜 그래? 구독자 4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생방송으로 중계한 영상입니다. 시청자들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당사자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신고가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죠. 내 맘이에요. 밥 먹는데 와가지고 밥상 뒤엎는데 안 때려요? 해당 유튜버는 방송을 계속하며 동물보호법마저 비웃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학대가 되는 줄 알지, 성립이. 동물보호법이 개 같은 법이야.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폭행은 반복됐습니다. 얼굴을 발톱으로. 이번에도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통감주니까 막 해놓고 제보합니다. 그래서 막 데리고 와봐요. 그럼 분위기랄 그 상황도 조금은 감안해야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방송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고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기소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구속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요즘 해외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대학생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모저모 잘 살펴야겠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소홀하거나 심지어 참여비만 챙긴 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학생 22살 김모 씨는 지난 1일 열흘간의 해외 봉사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떠났습니다. 50여만 원의 참가비도 내고 굳은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지만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해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팠냐면 열 한 39도에 제가 하열도 했단 말이에요. 병원에 보내달라 하니까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 돈이 어딨냐고, 무슨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을 보내주냐고. 하루가 지나 병원에 갔지만 결국 자비로 비행기표를 구해 돌아와야 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김 씨가 참여한 봉사단체 구 씨는 등록조차 안 된 단체. 봉사 계획을 세우고 모집을 하라고 한 거는 이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다른 봉사단체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참여자를 모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체조차 이미 해외 봉사와 관련해 돈 문제로 올 초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해외 봉사활동을 모집한다며 1인당 90여만 원의 활동비까지 받아놓고 갑작스레 취소를 한 겁니다. 취소 통보는 출국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았고요. 사유가 현지의 이질성 바이러스로 현지인 2명 정도 죽었다는. 단체 대표 송모 씨는 환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5달이 다 되도록 환불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만 130여 명. 최근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해외 봉사활동이 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 언제쯤 사라질까요?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20살 대학생이 숨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적한 주차장.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들어오더니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황급히 차를 돌려 다시 빠져나갑니다. 10분 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입니다. 내가 봤을 때 20-30m 이제 튀어나가고 그냥 바닥에 채퍼져가지고. 사고를 낸 운전자 28살 백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9%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내고 겁이 나자 3km를 달아났다가 시민들 제보로 붙잡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친 20살 박모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사의 꿈을 키워왔던 대학생 아들의 황망한 죽음을 아버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바란다면 제가 아들 손이라도 잡고 아들아, 아빠, 너 내 말 잘 듣잖아. 일어나라. 눈 좀 떠. 하고 싶은데. 운동을 좋아하고 늘 마음이 따뜻했던 친구를 졸지에 떠나보낸 동료 학생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축구 동아리인데 항상 가면 먼저 인사하고 말 걸어주고 항상 밝게 있고 걔가 없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경찰은 운전자 백 씨를 특가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휴가 취소 소식 전해드렸죠. 그때 예. 청와대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휴가를 취소했다. 집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근데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 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월요일 오늘 수보회의, 수석 보좌관 회의는 없다. 이런 공지를 보냈었죠. 회의는 없다고 했지만 수석들은 다 휴가를 취소했다면서요? 네, 실제로 오늘 수보회의는 안 했는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 회의에는 수석들이 전원 참석했다고 하고요. 원래 휴가 좀 있었죠?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취소하고 조절을 했다고 하고요. 예. 또 구민정 대변인도 휴가를 떠났는데 뭐 일정을 좀 조율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안 가도 괜찮으니까 나머지는 다녀와라라고 한 건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안도 현안이고 뭐 대통령의 수석의 뭐 간부들이 이런 마당에 일반 직원들이 휴가를 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면 청와대만 그럴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미 이낙연 총리가 휴가를 취소했죠. 그렇습니다.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휴가를 취소를 했고요.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당장 이제 최대 현안 부처죠. 뭐 성윤모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이미 휴가를 취소를 했었다고 하고 박영선 장관도 휴가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연차 휴가를 꼭 가겠다. 네. 일과 여유의 균형 그리고 또 휴가를 통해서 내수 촉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그렇죠. 그럼 담당 공무원들 이른바 좀 낮은 직급의 공무원도 조금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주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국회인데요. 오늘 국회 상황입니다. 저게 지금 쌓여있는 의안들, 법안들인가요? 의안과 앞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예. 법안들이나 실무 처리를 해야 될 서류들이 저만큼 쌓여 있다는 거고. 저게 지금 해야 될 앞으로 일인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라는 이제 반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휴가를 갈 자격이 있느냐, 뭐 심지어는 1년 내내, 4년 내내 줄곧 휴가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 지금 어느 정도는 휴가를 가 있습니까? 일단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났는데 뭐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국내 상황, 국회 상황을 보겠다고 했었고요.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중국, 러시아를 갈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건 취소하고 국내에서 대기하겠다. 일단 뭐 국내에서 뭐 휴가 비슷하게 쉬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가 오늘부터 국내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내일 회의 참석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상황은 엄중한 건 맞지만 개개 의원들의 공무원이 휴가를 가는 게 맞느냐 가지 않는 게 맞느냐 이거를 좀 따지기는 어렵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휴가를 안 간 국회의원들도 꽤 있는 거죠. 일단 당별로 정리를 해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했고요. 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당내 사정도 그렇고 일단 휴가를 안 간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일 안 하는데 뭔 휴가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달라질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홍콩 내 대규모 시위가 2달째 계속되며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기관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군 투입 가능성도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홍콩의 밤이 또다시 최루탄 연기와 고무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해산 작전을 펼치는 경찰과 극렬히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충돌은 자정 너머까지 계속됐습니다. 최소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49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2달째 계속되면서 반중국 정서가 갈수록 커지고 중국 정부를 상징하는 휘장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홍콩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 내정 관련 첫 기자회견입니다. 시위대의 폭력은 법치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불법이라면서 홍콩 경찰의 법 집행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希望香港社会各界人士坚决守护法治，绝不能坐视一小部分人肆无忌惮的践踏。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백색 테러 폭력단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는 근거 없는 모독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사태 악화 시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홍콩 문제 서방국들의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송환법 완전 철회 등 시위대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답이 없었습니다. 대규모 시위를 이끌어온 민간 인권 진선은 40분간의 기자회견이 시간 낭비였다며 계속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